드라이버 스피드 올리기 편을 할 거예요. 네. 네, 스피드를 근데 올리려면 PD님이 엄청 아까 전에 찍기 전에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타이거 우즈랑 타이거 우즈 아들이 할 때 찰리가 볼을 칠 때 하기 전에 제일 하는 말이 정타를 맞추고 나서 스피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정타를 맞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우선 정타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 그 느낌으로 연습을 하거든요. 혹시 제가 라운딩을 나가거나 일본홀에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세게 안 쳐요. 감만 보는 거죠. 아, 여기까지 되는 건가 하면서 저는 일부러 좁게 서요. 사실 여기 좁은 상태에서 힘을 쓰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골프채가 맞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가까이 서놓고 그냥 조금 때려봐요. 아, 오늘은 좀 정렬이 되고 좀 임팩트가 가운데 들어가는 느낌이다. 요때부터 이제 조금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연습을 할 때 PD님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촉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아, 약간 약간 오늘의 점을 쳐보는 느낌으로. 골프 매삭기지. 매삭기로 골프를 하는 거지. 촉으로 하나 딱 던져보고, 아, 오늘 유시다! 그런 느낌으로 약간 골프 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볼을 그렇게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구를 좀 반드시 쳐야 돼요. 아, 초구를? 초구를. 1, 2, 3구를 연습할 때도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보단 방향성. 그렇죠. 방향성 위주로 가운데 맞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자, 보면은. 우린 이게 보면 이렇게 가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칙인 거죠. 속도를 많이 안 올리고 스매시 팩터가 높은 상태에서 저 100마일을 최대 효율치 값을 사용하면서 비거리를 내는 거죠. 그쵸. 근데 평소에는 저는 한 107, 8, 9 좀 몸이 풀렸을 때는 113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거에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우리가 200만 나간다 하더라도 그 거리를 충분히 맞춰서 칠 수 있으니까 가운데 맞는 느낌을 확실하게 캐치해 봐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일부러 다른 데를 맞춰보는 것도 그리고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가운데가 맞는지 네. 확인하는 우리 기구를 좀 우리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연구 중이죠. 예. 네, 너무 약팔인가? 그래서 좀 가운데를 맞출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조금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조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 맞는 느낌. 자, 근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헤드 커버를 두고 하시면 돼요. 헤드 커버를 드라이버에 딱 놓고 선 상태에서 팔을 피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면 맞을 거잖아요. 그냥 이 헤드 커버가 안 맞게끔. 근데 헤드 커버를 놔두고 스윙을 했는데 내 팔이 이렇게 접는 느낌이 많이 난다. 그러면 사실 좀 가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스윙을 했는데 택도 없이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너무 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외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신 분들은 장갑이나 양발 같은 걸 말아서 놓고 쳐도 괜찮아요. 그리고 딱 이게 스쳐 지나갈 만큼 때려주면은, 정타 확률이 확실히 좀 높아지죠. 이게 먼저 몸에 길들여야. 아니 그런데 그거는 무서운 게 쳐버리면 인도 같은데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장갑. 맞아. 그래서 양발 같은 걸 하나 놔두면 네. 사실 도움이 되는데, 막상 예를 들어서 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같이 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는 막 한 100m 날아간다거나 그러진 않고 한 10m, 15m 날아가니까 1층에서는 사실 끝에서 하면 죽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 좋은 거는 좀 연습장 가면은 이런 티를 세울 수 있는 삼각 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놔둬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하면서 티를 때렸지만 아까 그 커버를 때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손을 돌리거나 그런 거보다는 가운데 안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제가 티를 스치면서 땅 때리면 저 티가 무서워서 살짝 당겼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맞으면서 살짝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놓고 쳐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는 앞에 안 걸리게, 하나는 뒤에가 안 걸리게. 조금 쳐. 이렇게 연습해보면 되죠. 가운데로만 들어가게. 요 사이로 지나간다는 느낌이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느낌이 여기 사이로 지나가야지. 꼭 좀 타이트하게 놓으면 연습이 더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웬만하면 가운데 가요.
와. 웬만하면 가운데 가요. 자, 근데 여기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클럽 스피드? 몸이 풀리면 자연적으로 올라가요. 가운데 맞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가운데 맞는 느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나오면서 우리가 스피드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되냐? 좀 더 타이트 해야 되겠죠? 맞으려면. 자, 일부러 이 두 개를 같이 때려 볼게요. 이게 슬라이스가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뭔 특별한 기술을 주지 않아도 이 바깥쪽에 맞으면 슬라이스를 엄청 강제로 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안쪽에 맞으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야. 안쪽에 맞으면 이게 나오는 거야. 혹시 볼이 막 중구난방으로 다닌다면 네. 방향을 나는 나름 잘 맞추는 것 같은데 나는 스피드도 좋고 볼을 잘 칠 때는 굉장히 잘 치는데 내 방향성이 틀어진다면 가운데에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 선수 이제 점점 잘 칠수록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스매시 팩터는 스위스팟 존은 이렇게 굉장히 넓다고 해요. 동전 네. 하나만큼 넓다고 하는데 스피드가 요즘은 다 빠르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번만 천천히 치면서 약간만 이쪽 맞춰볼게요. 네. 아, 밑으로? 아니 앞으로 라인을 이 좌우 간격에 일부러 천천히 치면서 바깥쪽을 맞춰볼게요. 예. 천천히 치면서 이렇게 치면은 맞든 안 맞든 얘가 슬라이스가 많이 안 나요. 왜냐면 골프공은 가는 거리의 비례만큼 휘기 때문에 그쵸.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가운데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않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멀리 나가서. 그러니까 확실히 스매시 팩터 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필히 맞춰야 되는 건데 거리가 나는 젊은 골퍼의 스피드가 나는 골퍼라면 가운데 못 맞춰주면 되게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걸 넓게 처음에는 잡고 연습을 한 다음에 조금씩 좁혀요. 좁혀요. 극단적으로 좁히는 게 더더욱 효율이 더 올라가요. 아, 이 연습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연습을 안 해도 돼요. 왜? 하루에 1000개씩 쳐봐야 무조건 돼요, 이건. 1000개를 365일 치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돼요. 근데 저는 확실히 이쪽에 있는 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앞쪽에 있는 애가 부담스러워요. 여기 있는 뭔가 애는 뻗어서 나가는 느낌? 그냥 여기는 그냥 뻗으면 안 맞아요. 근데 앞에는 이렇게 무작정 휘둘러 버리면 저 앞이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가운데에 맞는다는 확신이 들 때부터 스피드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피드를 늘리는 훈련도 있지만 내 기존적인 스피드를 내려면 일단 가운데가 엄청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를 놓고 훈련을 해보면 되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연습할 때 일부러 이 티를 때 자기가 자주 넘어가는 선이 있어요. 네. 요렇게 넘어가느냐 요렇게 넘어가느냐인데 저는 아래 티를 같이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약간 페이드를 내면서 상쇄를 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 조절이 좀 되는 게 1번이다. 비거리 스피드를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비거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타 맞추기. 그렇죠. 가운데 맞춰야 저 스매시 팩터 값이 왼쪽에 있는 게 1.47에서 48 이상으로 올라와야 볼 효율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원래 평소에 막 1.49, 1.5형도 만들던데 잘 안 나오네. 요즘 잘 안 맞아요. 한 번 더 집중해서 쳐보면 저는 이 아래 느낌을 때리는 거를 더 좋아한다. 자꾸 눈이 가네. 얘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맞추는 느낌으로 쳐요. 근데 이렇게 살짝 당겨져서 치시는 분들이 당긴다고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운데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기니까 끝을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크게 가니까 이걸 자꾸 뿌려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너무 뿌려지는지 네. 너무 당겨지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면서 가운데 넣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인아웃이 좋을까요? 아웃인이 좋을까요? 인아웃이 좋은 줄 다들 알죠. 그쵸. 인아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웃어요? 대답을 처음 못하네. 자, 여기서 인아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면은 90%가 아웃인을 쳐요. 근데 예전 골프가 아웃인을 치게 많이 만드는 스윙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현대적으로 제가 인아웃, 아웃인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인아웃은 허리를 많이 쓰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인아웃이 되면서 내가 한시인 줄 모르잖아요. 여기가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한시로 던지고 있는데 한시로 더 던지니까 2시가 나와요. 그래서 훅이 엄청 심하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채 안쪽을 맞으니까. 그렇죠. 네. 안쪽을 치고 이렇게 채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지면 축구공으로 이렇게 감아차는 거예요. 그러면 볼이 다 왼쪽으로 휘는 것처럼 저는 약간의 인아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을 열어서 스퀘어를 맞추는 동작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인아웃이 아닌 줄 알고 더 이렇게 긁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왜 굳이는 치는 스타일은 보면 드로우가 나와야 되는데 페이드 주로 나오지 않아요? 스탠서가 페이드잖아요. 근데 스타일은 드로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겨요, 지만. 이게 결론은 빤듯이 보낼 줄 아는 느낌이 있는 애가 잘 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똑바로 쓰면 드로우 나요. 그리고 약간 오픈한 상태에서 끄집어 당기면 페이드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인사이드에서 저는 원래 그러면 한시로 채가 던져지는 사람인데 한시인지 모르고 이걸 한시로 더 던지자 느낌에 치면 자, 그러면 앞에 게 맞고 이게 훅이 엄청 크게 나요. 저런 공격. 이런 볼들이 엄청 크게 나오니까 또 너무 던지면 안 돼요. 원래 방향은 12시가 좋은데 요 방향이 좋은 거야. 내 측 사선 방향이 좋은데 이게 대부분 이쪽으로 던지니까 클럽을 이쪽으로 던지니까 클럽을 한시로 던져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시로 던지는 사람이 한시를 더하면 2시가 되니까 이건 훅이 더 커지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게 맞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던져야 되고 안쪽 게 맞는 사람들은 조금 더 던져야 되고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력이 오래되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근데 다 잘 던지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80대만 치면 너는 밥만 먹고 골프만 치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8중 치면은 너 이제 좀 골프 좀 치는구나 이런 분위기니까 이게 그 상향 평준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월 소득이 올라가는 것처럼 골프의 그 스코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드로우도 좀 많이 나고 페이드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정보도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댓글 보면은 좀 대단한 댓글들이 이제 한 번씩 있거든요. 이거는 레프트 스윙인가요? 라이트 스윙인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엄청 간단하게 안쪽에 맞으면 안쪽 티에 맞으면 나는 좀 못 던지는 거다. 바깥쪽 티에 맞으면 나는 너무 던진 거다. 요거만 좀 인식해서 자 그러면 저는 스윙이 익숙하니까 바깥 티만 안 맞으면 드라이버는 매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보다는 정타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드라이버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